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들, 지금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생각보다 잘 안 풀린 부분이 있거나 순조롭지 않아 답답하고 걱정과 불안이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분명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안정감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날리타 수굴라니의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다루고 여기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질 않죠.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요, 성인의 약 31%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불안 장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영국 통계에서는요, 2022년에서 23년 여성의 37%, 남성의 30%가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낀다고 나타났어요.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죠. 그런데 이 불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외로움까지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 불안이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고 이 프레임은 불안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실제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그런 악순환 속에 몰아넣게 되는 거죠.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극심한 걱정, 자기 비판,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보통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마치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 건요,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다짐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스스로를 더욱 독려하고 그랬는데도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말이죠. 네, 그러면 일단 현재 상태가 어떤지부터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 시작은 과거의 나를 다시 찾는 것, 그리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좋든 싫든 사람들과 부대끼고, 좋은 관계든 원치 않는 관계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고민과 불안이 분명히 있는데 애써 모른 척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그저 진통제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죠. 결국 원인을 방치한 채 진통제만 계속 먹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 내성이 생기고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해집니다. 우리 무의식도 똑같아요.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주의를 다른 데로 자꾸 돌리기만 하면요, 근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사라지지 않죠.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나 스스로와의 관계, 이것부터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두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요, 칭찬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왔거든요. 뭔가를 했을 때 어른들한테 칭찬받으면 아, 이 행동이 인정받는 행동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계속 반복하죠. 어른이 된 후에도 이 패턴은 유지되고 심지어 강화되어 왔습니다. 저자 또한 그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셔서 자식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가 어린 시절 학교 수업 외에도 과외까지 받게 해주었고 늘 최고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자 역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괜히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성적이 좋은 학생이 되어 선생님과 부모님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게 스스로의 생존 방식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다른 사람들 손때 묻은 삶, 그 삶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 시절에는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고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들이 미세하게 계속 쌓이면요, 여러분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라도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3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여러분과 처음으로 마주해 보십시오.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시든 잎에 꽃이 잘 피지 않는 사과나무를 떠올려 볼게요. 이 나무에 물을 더 주면요. 한동안은 활력을 되찾고 잎이 다시 녹색으로 변하고 꽃도 피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처방이잖아요. 문제의 그 뿌리는 그대로입니다. 진짜 원인은 흙 속 뿌리에 있죠. 무슨 영양이 어떻게 부족한지 흙을 파 뿌리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저 나뭇잎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건 외부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알려면요. 이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겁니다. 저자 역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자신에게 노력을 쏟기 시작하면 현실에 기반을 둔 명확한 비전이 생긴다. 자신을 신뢰하고 정신력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면 강력하고 온전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간 나뭇잎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우리 내면, 잠재의식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기대를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좀 의외죠? 우선 기대가 뭔지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까요? 기대는 자신의 미래 비전이나 사건, 행동에 대해 품고 있는 바람, 욕구, 믿음, 그리고 감정적 예측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결국 기대를 해서 그래요. 목표와 계획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기대가 우리를 더 크게 무너뜨리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투자를 하거나 뭘 배우거나 사실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이건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자 또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일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기대했을 수도 있다.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까지 품게 된다. 충족되지 않은 기대의 힘이 너무 강해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세상을 보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해야 할 건요.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다른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정말 딱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운동을 한 3개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상 몸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운동 첫날엔 5분도 뛰기 힘들었는데 어느새 30분 뛰는 건 거뜬하고 전보다 몸이 훨씬 건강하고 활력도 생겼잖아요. 현재 값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레벨업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경계를 제대로 긋지 않아서 우리 내면은 다른 사람들 손때 묻은 꿈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스스로 경계를 제대로 긋지 못하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 자존감을 얻는 거거든요. 저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계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내면 깊은 곳의 무의식이 이 삶의 방향과 맞아 들어가질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경계를 제대로 만든 순간부터 조금씩 원하는 삶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비로소 체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자는 이 메시지를 정말 강조하는데요. 우리 내면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이죠. 다만 어릴 때부터 우리 무의식을 잠식해온 손때 묻은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힌 것일 뿐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걸 꼭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는 것,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교는 기쁨 도둑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여정을 받아들이자 그 고유함 안에 자신의 힘과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시선에 정말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SNS나 다른 지인들의 얘기를 보거나 들으면요. 이걸 소위 엿본다라고 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못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자연스럽게 휩싸이곤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실 슬쩍 엿보았을 뿐이라는 건데요. SNS 이런 거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화려한 순간 짧은 일부만 엿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 인생의 짧은 그 찰나의 한순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 비교는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다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 특별함, 그게 무조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요. 몇 년 후에 결과값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혹시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술, 저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의학자 월터 캐넌은요, 1942년 논문에서 원시 부족 사회의 주술, 저주로 인한 실제 죽음을 분석했거든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는 죽는다 라는 믿음에 사로잡히면요, 극심한 공포가 교감신경을 폭발시키고 아드레날린이 과잉 분비되고요, 심혈관이 붕괴돼서 실제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듣고 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막상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걸었다라고 말하면 엄청나게 찝찝하고 기분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작은 통증이나 피로도 괜히 다 그 탓인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무의식을 속이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는 반대로도 정확히 똑같이 작용해요. 죽음을 불러올 정도로 강한 믿음이 사람을 파괴했다면요, 원하는 삶을 위한 잠재의식, 무의식 세팅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님 댓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하나 봤는데요. 20대 초반 학생인데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딱 봤는데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에겐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자기 통장에 찍혀 있던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처음 월급이라는 걸 받았을 때 아마 비슷한 감정 느끼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누구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이요, 액수와 상관없이 나도 돈 버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감각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감각이 바로 무의식을 바꾸는 힘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는 긍정화건 같은 걸 해도 통장 잔고가 늘 변함없다면 여러분 뇌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특정 계좌에 모으세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쌓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알바든 정규직이든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뇌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거든요. 다만 여러분의 뇌는 계좌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가 외친 말이 사실이구나. 주술이 죽는다는 공포를 강화해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듯 긍정은 된다는 반복으로 무의식을 강화해서 창조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에다가요,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단순한 격려나 인문학적 위로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 사례와 실험 등을 통해 증명된 사실들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이요,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